한 번이라도 이런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마치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존재하고 그 어떤 말로도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이 감정을 카얼 중은 놀랍도록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민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피상적인 것들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외로움 속에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스스로를 탐구하는 여정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과 가장 진실한 자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은 종종 고요함과 고립 속에서 발견된다고. 외로움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어쩌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유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 속에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칼 융은 외로움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때때로 의식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 혹은 비사교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뒤에는 오히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들의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나 대화, 각종 의무에 지쳐버리곤 합니다.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겨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외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명확함을 찾고 세상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사교성을 칭송하고 친구의 숫자나 사회활동의 빈도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면? 혹시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어쩌면 외로움이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하나의 초대장과 같다고.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행복이 외부가 아닌 오로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더 이상 도피나 약함으로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외로움의 비밀과 칼 융의 지혜를 탐구해 봅시다. 외로움은 종종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은 과소평가된 선물입니다. 외로움이 가져오는 고요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은 풍요로움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매우 드물고도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가면도 필요 없는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외로움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사회적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는 찾기 어려운 명확함이 고요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느라 지치고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외로움은 바로 그런 쉼터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방해나 타인의 시선 없이 오직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외로움은 마치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던 내면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듯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목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거나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이런 관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온전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외부의 영향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외로움은 또한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이나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도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머물며 재정비한 후 더욱 강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완전한 명확함을 경험한 순간이 있나요?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분명해지는 듯한 느낌.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은 종종 외로움 속에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 속의 고요함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가장 솔직한 나를 비춰줍니다. 또한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관심사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는 종종 사람들 간의 관계와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힘과 자기 수용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세상 속에서 외로움은 멈춰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의 이러한 변화하는 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외로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외로움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때때로 우리를 가장 깊이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때로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나 깨진 약속으로, 혹은 분노 속에서 내뱉어진 말들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미묘하면서도 깊은 상처는 소원해짐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듯 멀어지고 그들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질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손에 의해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함은 두렵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다시 마음을 열며 관계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결국 그들은 외로움을 더 이상 고립이 아닌 안식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 요구, 실망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남으로써 비로소 숨을 돌리고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균형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를 활기차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불안하게 만들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현재 순간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평생 짊어질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누구를 들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밝게 비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을 들이우는 사람인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당신도 한 번쯤은 독이 드는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해야 하는 상황, 언제 비난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혹은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그들의 길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는 아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온을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폭풍 속의 피난처가 되어주길 바라지 폭풍 자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찾지 못할 때 외로움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 존재이며 스스로의 내면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관계는 우리를 형성하고 도전하게 만들며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와 영감을 주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때때로 외로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확한 시야를 얻고 가벼운 마음과 강한 영혼으로 세상에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외로움과 인간 심리에 대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외로움을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서 쇼펜하우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장자크 루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외로움을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자기 이해, 그리고 우리를 초월하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열어주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적한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멀리서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자연만이 존재할 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장면을 공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를 신성한 공간이라 여겼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곳. 혹시 한 번이라도 완전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는 순간. 바로 이것이 이 철학자들이 외로움에서 발견한 본질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오롯이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순수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세상의 혼란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는 것은 마치 피상적인 대화와 진정성 없는 관계 속에 갇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적 인정과 타인의 평가를 쫓는 대신
외로움을 통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오직 혼자 있을 때만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외부 세계의 소음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릅니다. 반면 루소는 외로움을 통해 인간 본연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과 구조들이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멀어지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루소에게 자연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진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는 혼자서 걷고 주변을 관찰하며 삶과 그 복잡한 요소들에 대해 사색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루소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우주와 더 조화를 이루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의 혼란에서 벗어나 조용한 순간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한층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루소가 말한 순수한 존재 상태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소로우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며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되는 실험을 했고 이를 월든이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소로우는 단순한 삶과 외로움이 내면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소음과 방해 요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우에게 외로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반성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잊고 사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탐험해야 할 세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가? 외로움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들면 어쩌지? 이 철학자들이 가르쳐 준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재연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뿌리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또한 창조성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 역사에 남을 작품, 깊은 통찰은 대부분 외로운 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외부의 방해 없이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제 외로움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결국 우리는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발견,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외로움은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종교적 전통에서의 외로움 또한 우리에게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문과도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버려짐이나 고립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피해 숨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끝없는 자극에서 자유로워진 순간을, 이 고요함 속에서 불교는 특별한 기회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고 영혼이 더 큰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코뿔소경, 순너 오브 더 라이나서러스에서는 이 개념이 더욱 깊이 탐구됩니다. 이 경전에서는 영적인 길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을 코뿔소의 고독한 행보에 비유합니다. 코뿔소는 다른 무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길을 찾고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구속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삶은 수많은 인간관계와 집착 속에서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욕망과 기대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우리에게 코뿔소처럼 걸을 것을 권합니다. 홀로, 단단하게, 그리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말이죠. 이것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편하거나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길은 매우 해방적인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끝없는 소음과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을 깨끗이 닦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수록 더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불안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존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며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상태. 얼마나 자유로운 순간일까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코뿔소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물리적 고독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혼자 길을 걷는 코뿔소처럼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가장 큰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이 공간을 열어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이 경지에 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혼란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성찰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깊이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삶의 도전에 맞서 더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평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는 도시와 마을을 떠나 자연 속에서 홀로 명상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 아래에서, 강가에서,
그리고 깊은 동굴 속에서 고요히 앉아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숲속을 거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멀리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배우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코뿔소경 이 외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위해 외로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코뿔소가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듯이 수행자는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나갑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믿으며 필요한 순간에 멈춰 호흡하고 방향을 다시 정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본성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공감과 연결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그 평화를 세상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진실이 드러납니다. 소음이 아닌 침묵이, 바깥이 아닌 내면이 어쩌면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우주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를 연결하고 도전하게 만들며 가르쳐주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때로는 문득 나는 정말 나 자신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단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진짜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순간들. 바로 여기에서 외로움이 가진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공허한 상태로 여기지만 사실 외로움은 무한한 가능성과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합니다. 사회적 기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마치 하루 종일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 맨발로 서 있을 때 느껴지는 해방감과도 같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사회적 삶 속에서 소홀히 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끊임없는 인간관계는 마치 배경 소음처럼 작동합니다. 소음이 너무 크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그 소음이 점점 사라지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깊은 깨달음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것이 사회적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배우게 하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얻기 어려운 성찰의 시간, 내면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시선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마치 시끄러운 장소를 떠나 조용한 방에 들어선 듯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 우리는 그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은 우리가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만들 수 있죠. 외로움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깊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외로움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 속에는 우리가 찾던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후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명확함과 강인함에서 비롯된 행동은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볼 기회를 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고요함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외로움이 주는 개인적인 성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꿈을 탐색하며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회피했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들이 우리를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삶, 내면의 신념에 기반한 삶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류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내면과 연결해 줍니다. 두 가지 모두 가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외로움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를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가장 아픈 형태의 외로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면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이었던 것이 점점 벽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스스로와의 연결조차 약화시키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뻗어 타인과 다시 연결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교류 사이에서 내면의 평온함과 외부와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사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지나치게 깊어질 때 타인과의 연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강인함은 언제 혼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분명한 시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연결,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 언제 고요함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가능한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저울로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외로움이,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 삶이 있습니다. 이 저울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두 쪽이 같은 무게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숨을 고르고 내면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날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에너지를 주고 인간적인 연결이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립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리고 자기 비판의 나락에 빠지거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인트로스펙션, 자기 성찰 없이 끊임없이 사회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만의 개성을 잃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잊으며 타인의 기대에 스스로를 가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삶 사이의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연결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활용된 외로움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감정을 다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며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회적 삶은 분명히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 배움, 소속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무언가에 속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이게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할 뿐인가? 나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의 답을 바탕으로 행동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히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매 순간의 경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우리의 한계, 필요, 그리고 욕구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바탕으로 외부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실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적응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하고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균형을 찾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해의 여정은 항상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약점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정말 중요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삶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이 두 세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던 적은요.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내적, 외적 필요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조화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와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자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주의, 배려, 무엇보다도 자기애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이해는 이 여정의 기초입니다. 자기 이해는 우리에게 삶의 흐름 속에서 더 명확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찾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과 세상과 연결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외로움의 시간을 탐험하고 인간관계를 기뻐하며 당신의 심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리듬을 찾으세요. 외로움은 그 자체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혹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로움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의 기대와 요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깊은 수준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일부 관계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감정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에 있을 때 외로움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공허한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마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이런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이며 때로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앗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는 자기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환경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과 치유를 위한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당신의 내면의 평온함이 어떤 교제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잠시의 고립으로 인한 고통이 해로운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고통보다 훨씬 작다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로움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의식적으로 경험드는 외로움은 결코 어두운 나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복의 공간, 우리의 닳고 해진 영혼을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들여다보게 하고 외부의 압박 없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치유는 비록 조용히 일어나더라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지속적인 고립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일시적일 뿐이며 우리 내면을 재정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진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며 누구를 당신의 삶에 들일지 신중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의 평화와 고요를 경험한 후에는 아무 하나 어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내적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또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위안을 찾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과 기쁨, 평화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자립은 우리의 모든 미래 관계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길이 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편함, 심지어 두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외부의 자극에 둘러싸여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오히려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직관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한 공간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잃어버린 열정과 목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아무의 도움 없이도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해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래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무언가를 메우거나 인정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며 기대 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숨을 고르고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당신이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것, 더 건강한 관계,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든 결정과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내면의 평화를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침묵에 몸을 맡길 때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당신은 점차 강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행복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것은 약함이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강인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회사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감정적 자립은 세상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충분하며 당신의 행복과 내적 평화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감과 힘을 찾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 그리고 삶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까지도. 외로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감정적 자립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외로움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활용될 때 그것은 치유, 성장, 그리고 성찰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의견이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을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시나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많은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 사실 타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기를 기대했던 곳에서 말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세상과 단절하거나 관계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고 단단한 기반 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는 더 가볍고 진실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풍요와 평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모든 관계의 역동성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독성을 참아내거나 자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대우를 용인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해지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내 삶에 들일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존재에만 의존해 행복을 느꼈던 때나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홀로 되는 게 두려워 집착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끼고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도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자립입니다. 이는 당신을 삶의 도전에 더 대담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너지를 앗아가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요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와 꿈, 진정한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이 명료함은 표현하기 어려운 강한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확신이 생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면 기대와 갈등, 실망으로 가득한 불균형한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그것은 가장 큰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감정적 자립은 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거리를 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면에서 강인함과 가치를 발견한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내적 강인함을 키운 순간부터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족함에서 행동하지 않고 풍요로움에서 행동합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건강한 정서적 삶과 더 균형 잡힌 관계,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될 때 외로움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성장하고 강해지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평화와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발산합니다. 그들은 통제하려 하거나 애정을 구걸하거나 충분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적 자립으로의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여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충만하고 진실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항상 당신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감정적 자립이 지닌 더 많은 비밀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그것은 충만한 삶을 위한 기초이며 당신이 이 안정된 기반을 자신의 내면에서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